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걸 실천하지 않으면 책을 100권 읽어도 삶은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소리는 시냇물 소리, 풀벌레 소리,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낭랑하게 글 읽는 소리요. 조선시대 문신 허균이 남긴 말입니다. 요즘처럼 자동차 굉음이 계속 들리고 스마트폰 알림이 끊임없이 울리는 현실에서 책을 낭독하는 소리는 듣기 어렵겠죠. 사실 인류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낭독은 지식을 습득하는 매우 보편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김홍도의 서당이라는 작품 유명하죠. 그 보시면 아이들이 서당에 옹기종기 모여서 스승님 말 경청하고 하늘 천 따지 우렁차게 외치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낭독을 경시하는 건 비효율적이기 때문인데요. 번개가 먼저 치고 천둥이 나중에 울리는 것처럼 빛은 소리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번에 수많은 텍스트를 처리할 수 있는 묵독을 선호하게 되죠. 책 한 권 집중해서 읽으면 2시간 만에 다 읽을 수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하면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소모되니까요. 묵독이 지식의 양을 획득하는 데는 물론 효율적인데 핵심 지식을 깊고 완벽하게 익히기 위해서는 낭독도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낭독은 분명히 뛰어난 학습법인데 시간과 에너지 소모가 크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활용해야만 해요. 한 권의 책에서 핵심 내용은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고 삶에서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지식이 있다면 따로 표시해 두었다가 발췌해서 낭독하라는 말입니다. 낭독의 첫 번째 장점은 소리내서 읽으면 눈으로 볼 때보다 뇌가 20-30% 정도 더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소리내기 위해서 입과 성대가 운동하고 귀로는 자신이 말하는 내용을 듣게 되죠. 낭독한다는 건 전뇌를 활용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뇌가 전방위적으로 활성화하기 때문에 해당 지식을 무의식에 더 강렬하게 각인시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세멘탈 수업할 때 토시 하나 바꾸지 말고 수강생들한테 그냥 외우라는 핵심 지식들이 많아요. 두려움이란 집중할 것에 집중하지 못한 자가 쓸데없는 망상이나 해대면서 만들어낸 허접한 감정 따위. 이의 재미를 결정하는 요소는 사전에 얼마나 철저하게 제대로 된 준비를 거친 후에 경험했는가. 수많이 많은데 이런 핵심 내용들을 소리내서 읽으면 무의식에 더 강력하게 안착이 돼요. 저 역시도 매주 강의에서 본질적인 지식을 입으로 내뱉으면서 더욱 강하게 내면화되고 있는 겁니다. 강의를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핵심 지식을 수만 번은 큰 소리를 외쳤을 거예요. 궁극적으로 툭 치면 바로 나올 수 있게 암기하면 좋은데 처음부터 바로 외우라고 하면 부담이 크겠죠. 가벼운 마음으로 낭독하면서 머릿속에 확실히 계속 각인시켜야만 합니다. 추가적인 팁은 몸과 마음을 좀 이완한 상태에서 낭독하면 더 좋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긴장을 버리고요. 이완하면 뇌파가 베타파에서 알파파, 세타파로 변하고 암시에 대한 수용력도 높아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낭독 효과가 더 높아지겠죠. 둘째는 낭독 자체가 지식을 아웃풋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남들한테 설명하는 게 좋겠지만 매번 상대가 있는 게 아니니까 스스로 소리내서 연습해야 하는 겁니다. 모든 지식은 아웃풋을 통해서 머릿속에서 더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낭독을 하면 머리에 잡생각이 들어오지 않게 돼요. 책을 계속 보다 보면 집중력이 풀리고 때로 멍해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한 소절씩 소리내서 읽으면 집중력도 다시 살아나고 잡스러운 생각이 머릿속에 침투하지 않게 됩니다. 조선의 문인 정인지의 방에서는 끊임없이 글 읽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그러나 어느 날 옆집 처자가 담을 넘어서 그의 방으로 뛰쳐들어갑니다. 그 여인은 밤마다 도련님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 흠모하는 마음을 키워왔습니다. 이렇게 수줍게 고백을 하죠. 낭독을 열심히 해대면 사랑도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은 농담이었지만 여러분이 핵심 지식을 낭독하면서 확실하게 제대로 익히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드려봤어요. 단순히 책의 권수만 채우는 건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한 권을 보더라도 그 안에 있는 정수를 제대로 내가 익히겠다, 이런 마음으로 보십시오.